안녕하세요. 네, 3월 6일 현재 시간은 8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시간을 키움증권 HTS랑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간표가 조금 더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시간표랑 HTS에 있는 시간표, 제가 이 호가 주문을 저는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미니 주문 창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랑 이 시간이랑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시간을 동기화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물론 가끔씩 안 하기보다는 이제 까먹고 안 할 때가 있죠. 지금 현재 제 계좌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갤럭시 SM이 위로 또 상승을 했을 때, 네, 여기 3140, 사실 이제 10선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10선 위로 한번 올라오는 때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이 3140 금액 가격에서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 정도 하는 중이고, 다른 종목들은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에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자주색 선을 먼저 지켜주면 제일 좋은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10선이 지금 각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파동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렇게 10선이 이렇게 파동을 한번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출발하는 중에 있죠. 여기에서 깨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10선을 맞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로봇 쪽이 빠질지 안 빠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빠지지 않게 되면 에코프로라고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 10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종목도 충분히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지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좀 땡겨서 표현을 하자면, 여기 연초 이 정도 가격에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뭐 저점을 지키지 않고 더 내려갈 것이다. 2차 전지가 중국의 영향 때문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2차 전지가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내려간다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결과는 아주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가격이 대충 12만 6천 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두 배가 넘어섰죠.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조정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데 이런 경우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데, 거의 뭐 2차 전지만 날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잠시 보게 되면 제주은행 종목도 이렇게 좀 당겨서 보게 되면, 네, 여기에서 급하게 흔들고 그 다음에 약간 깃발형으로 모양을 갖춘 다음에 뚫고 조정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자주색 선 자체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 상단에서도 지켜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 상단을 지키면서 간다고 한다면, 네, 여기 상단을 지키면서 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S 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을 지키게 되면 저 선을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화, 수, 목, 금, 토를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장을 볼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전 중에 매매를 할 때 매매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고 있고, 매매 영상을 찍고 나면 오늘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어, 차트를 보면서 되돌려 보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패드를 찾고 있어요. 이제 마우스펜으로 글자도 쓰고 표현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글자로 이렇게 화면에다가 적어가면서 하는 그런 마우스펜을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고요. 그때는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실력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경험했었던 것 그리고 저도 한 10년 정도 지금 주식 공부를 해오고 있고 최대한 저의 그런 스타일에 맞는 매매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매매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잘 버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돌파 매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돌파 매매를 잘하는 것, 특히나 장중에 돌파 매매를 잘하는 것이 어, 수익률이 수익률로만 따지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캐리를 이겨라였나요? 네, 그 키움증권 이벤트를 하는 그 캐리라는 사람이 돌파 매매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3월 첫째 주였나요? 네, 원금 대비로 치면은 돈을 3배를 만들었어요. 3배의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4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목요일인가 영상을 올리고 금요일인가 하루 정도로 남겨놨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더 넘어섰을 수도 있고 4천만 원보다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캐리라고 하시는 그분은 전업으로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죠. 특히 1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날려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100만 원이 추정 자산인데 미수를 쓸 수 있는 폭을 거의 최대치로 쓰고서 매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분 매매 일찍 띄워놓은 거 매매 내역을 띄워놓은 거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매매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거의 15개에서 30개 이 정도까지도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계속 본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아침에 9시부터 9시 반, 10시 이 1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전혀. 그 얘기는 일봉으로밖에 매매를 할 수가 없거나 뭐 조금 여유롭게 본다고 하면 주봉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그렇게 돌파 매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일봉으로 그리고 주봉으로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오고 있었는데 잘 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매매를 그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잘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결국엔 주도주를 잡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만약에 여기 그죠? 이 정도 가격에서 잡았다면 한 달 동안 내내 물론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상승 그래도 꽤 폭은 되네요. 네. 13%. 네. 13% 정도의 수익을 내는 동안 지금 한 달이 걸렸으니까 사실 이 한 달 13% 올라간 동안에 다른 종목 막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죠? 이 에코프로를 나는 매수해서 들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종목이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 매도를 안 하고 버텼던 사람들이 결국엔 여기에서 이 수익을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음, 주식은 그때그때마다 좀 많이 확실히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꼭 쥐고 있었어야 됐고 다른 종목을 쥐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수익을 또 못 내는 것도 참 어렵게 만드는 주식 매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은 2차 전지인데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스모, 화학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또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113%가 나왔네요. 네. 나노신수의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종목만 골라내는 것 자체가 그죠? 여기서 내가 원금을 다 들여서 이 정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거 기회 자체가 지금 몇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이 종목들을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난관인 것이고 이것만 잘한다면 굳이 돌파 매매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어, 충분히 수익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잡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 종목들은 테마를 이용한 종목들인 거고 결국엔 2차전지 테마와 AI 테마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일봉으로 잡게 되면 일봉으로 잡아서 홀딩하게 되면 분봉으로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농화성 종목이 밑으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가 미 증시의 상승과 관련되어 가지고 2차전지 신산업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이 이렇게 매우 강하게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타로 저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로 치지 않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에서 매도를 하려고 작전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려온다면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미국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돈을 확보하고 최대한 저는 제가 공부한 대로 상한가 위주로 테마 대장 위주로 매매를 하려고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봉 매매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결국엔 테마 대장을 잡아서 홀딩하는 것이 그 캐리라고 하시는 정말 그 스케일 매매를 잘 하시는 그분만큼은 아니어도 그분의 절반만큼 수익은 그래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종목들에서 미수를 써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 매매 위주로 접근한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 40초 전이고요. 상한가 매매 제가 공부한 대로 한번 접근해보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이면은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 높게 뜨지 않네요.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말이 없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M&D 종목이 거의 날아가네요. 2차전지 쪽으로 또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따로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가) 이미 계속 붙고 있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한번 그냥 발을 살짝 담가 봤습니다. 충분히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적당한 위치에서 우선 매도를 걸어놓고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위로 치고 내려오는 그림으로 보여가지고 저는 매도를 했고요. 램보 로보틱스가 저 선을 지켜주지 않네요. 엔디스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계속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가가 지금 2995인데 여기를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저 손절선을 건드리지 않으면 상승하게끔 감시 주문을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돈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잠깐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밑으로 깨고 있는데 10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째 내려온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음봉이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지면요 하루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음봉 이때 매수를 추매를 해서 여기 그 다음날 이틀 3일 내에 10선을 돌파해 가지고 안착을 하는지 한번 보겠고 그랬을 때 그 안착을 한 것을 가능하게 돼버리면은 안착을 만든
주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10선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매매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고 있고요. 연습으로 접근하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 빨간 선을 건드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해보고 있습니다. 브리지트에 매도하는 내용이 있네요. 한농화성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오늘까지도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방금 전에 매도가 됐죠? 나라 MND 빨간색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근데 특히나 2차 전지에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습을 띄워줬고요. 이 하단을 오늘 건드리게 되면은 매도가 되게끔 감시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도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탑 머티리얼 차세대 양극재 개발이라는 뉴스가 28일에 있었네요. LNF 개발진을 영입을 했고요. 네. 특히 LNF는 최근에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네, 그래서 더 강하게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가 강하면서 다른 기존의 AI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우선 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거스토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일부러 매도를 했어요. 그거는 핑거스토리가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주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요. 네. 나머지 종목, 나머지 지금 들고 있는 걸로 그냥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테스트 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9070까지는 일단 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9350이고요. 9350에다가 일단 매도는 걸어 놓을 거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선을 이렇게 강하게 한번 뚫었죠. 뚫었고 여기서 이 지지가 지금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음봉이 있었고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점을 완전히 진짜 깨지 않는다는 건 여기까지 터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8490인데 최소한 8470까지만 만약에 왔다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여기에 이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리고 양봉을 만들었던 그런 주체가 있을 건데 주체도 있고 돈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하게 되면 10선을 밑에다가 두고 깔고서 계속해서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위로 쳤다가 좀 내려오고 있네요. 네. 2%에서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갤럭시아 SM이 위로 한 번만 더 쳐주면 좋겠는데 여기 10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도 일단 갤럭시아 SM이 4.8 위로 땡기면요 갤럭시아 SM이 여기가 4.8이고 여기가 4.9에요 88만원 136만원 제가 추가로 산 이 돈만 따진다면 지금 90만원을 친다면 90만원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도 손해가 거의 안 나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이 10선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매도를 해도 되는 위치기도 하고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는데 지수에 돈이 몰리고는 있어요. 지수에 몰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고는 있으니까 이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더 위로 2% 이상 4%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3140까지 순간적으로 위로 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아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면 아멘 M&D는 거의 한 번 더 VI를 건드렸던 것 같네요. 이 정도면 특징주 뉴스가 있을 만한데 뉴스는 안 보이고요.
2차전지 쪽 다른 종목들 강한 종목, 네,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네, 강했네요. 처음부터 아예 뛰어서 시작을 했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올 만큼 진짜 왔는데요. 야, 정말 3일선을 지키고서 계속 가는 그림이 정말 대단합니다. 갤럭시 SM이 네, 결국엔 시가를 깨고 밑으로 살짝 내려오고 있네요. 음, 일단 매매에 집중 또 해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은 네, 짧은 시간 내에 30분 안에 지금 내려오신 게 제일 좋은데요. 네, 30분 안에 157에 한번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151 정도 15,100원 정도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매우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신산업 규제 완화 소식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로 상승하는 종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일봉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아침에 살짝 떴다가 아래를 눌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살짝 눌린 이 시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여기를 위로 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붙어 있는 게 STO라고 해가지고 증권형 토큰인데 증권형 토큰에 대한 내용이 한 번쯤 다시 불거질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시장 주도지에 제 돈을 좀 넣어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도주가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얼마 크지도 않고 손해보는 정도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빨리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일부를 팔고 다시 똑같은 수만큼 밑에서 신용으로 사도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잠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2차 전지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녹화를 하는 게 목소리가 좀 크기가 잘 나와야 할 텐데요. 네, 목소리 크기가 지난번에 영상 녹화했었던 거는 좀 크지 않아가지고 오늘 데시벨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농화성이 여전히 강하네요. 아, 아쉽군요. 갤럭시 S 한번 살짝 위로 치고 내려올 만도 한데요. 이 정도만 치고 말기에는 앞에 있었던 모양들이 그래도 나름 시장의 대장 역할 정도는 해줬었는데 오늘 3일선을 깨지 않고 이 3일선을 꺾어서 한번 위로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거든요. 11선 위로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말이죠. 11선 위로 올라온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할 것 같은 그림이 오고 나서 한 번 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돈이 물려 있으니까 이만큼 제가 기회비용을 날리잖아요. 제가
그 기후병을 날리는 것을 좀 싫어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죄다 2차 전지로 가는 것 같네요. 유럽 그 IRA 내용이 있죠? 유럽 그 미국 IRA 법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유럽 IRA가 있는데 제가 뉴스를 한번 쳐볼게요. 유럽 IRA. 네, 이 내용입니다. 미국 UAE 이번 주 IRA 논의가 있네요. 네, EU에서 지금 IRA 감축법,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 관련된 것도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자국 산업을 위해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하면서 특히나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RA를 발의를 하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유럽도 EU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IRA를 지금 발의를 하려고 유럽판 IRA라는 것도 있죠. 유럽판 IRA.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성일아 헬텍이 지금 대장이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잠깐 반짝했다가 눌리고 있네요. 굉장히 이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상승했고 여기 2차 상승했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성일하이텍 2차 전지가 바람이 불고 나서 뒤늦게 바람이 분 게 이제 폐배터리이기는 하지만 결국엔 2차 전지 안에 있고요. 2차 전지 범주 안에 있고 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돈이 들어왔는데 여기를 지킨다? 여기를 지킬 수 있는 그게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여기를 이 가격을 여기에 이만한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고 치면 다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특히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위로 안 치고요. 바로 이렇게 치지 않고 여기서 안 치고 옆으로 조금이라도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안 가나 보다 하고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엄청나게 강해질 텐데 그 매도하려는 그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준다? 그럼 매도하려고 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좀 약한 그러니까 이 가격에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많이 안 했으니까 추가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아 SM이 시가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네요. 미래컴퍼니 종목 경고가 걸렸죠? 경고가 걸려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는 단기 과열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로보티즈 종목, 다행히 로봇 쪽에 힘이 그래도 계속 붙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밀렸어야 되거든요. 밀리지 않고 모습을 지켜주고 있고요. MD스테크 이 종목이 여기 하단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위로 상승한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 선과 집선을 계속해서 위로 상승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는 이제 종가로 알아볼 수가 있겠고 미래컴퍼니가 잠깐 눌렸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 이 자리가 3선 반등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3일선, 4일선 사이 뭐 여기에서는 지금 5일선을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제가 5일선을 매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5일선 매매를 하는데 제가 차트를 많이 돌려봤을 때는 5일선에 뭐 닿기도 하고 5일선 위에 1%나 2% 위에서 상승할 때도 있고 그 아래에서 상승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확률이나 승률 그런 것 자체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미래컴퍼니가 경고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림이 저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고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경고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요. 시장의 대장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매매를 하는 거는 결국엔 여기에서 상승을 한번 1차로 크게 나오고 나서 눌리고 나서 2차 상승을 위해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와콤 펜이죠. 네. 그 와콤 펜을 지금 찾고 있는데 와콤 펜을 쓰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차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차트들 중에 매번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구나. 여기에서 깡통을 찰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가 뭐 매매가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으면 깡통을 찰 수가 없죠. 깡통을 찰 수가 없는데, 깡통을 차는 이유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은 그냥 수익이 나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이라서 그냥 돈을 이제 밀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밀어넣었다가 정말 안 통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맞닥뜨리게 되면서, 네, 그때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왜 손실이 나면은 잔고가 크게 훼손이 되는지 크게 작살이 나는지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마우스로는 제가 그 숫자를 쓸 때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고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콤펜 빨리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네 당근을 열심히 뒤져보고 있으니까 구입하게 되면 네 글자를 쓰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M이 네 위로 칠 것 같이 하면서 안 치고 칠 것 같이 하면서 안 치고 그러고 있네요. 과거 차트 데이터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기다리면 사실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요. 주도주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이고요. 위로 치는 것보다 결국에는 다른 종목들이 더 강한 게 보여서 매도를 걸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매매를 더 걸어 놓고요. 매도를 걸어 놓고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위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걸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겠습니다. 테슬라 중국 판매 호조 내용이 있었네요. 그래서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2차 전지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하죠.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뉴스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갤럭시 SM을 조정했고요. 밀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했고 더 강한 종목들로 이제는 연습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엔텍, 강한에너지, 포스코엔텍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어느 종목이 가장 강한지. 이수화학도 강하고요. 엄청 강하네요. 나라 M&D가 강하고. 로보티즈도 뒤따라서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돈을 주로 확보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98을 건드리고 있고요. 더 위로 반짝 딱 칠지 안 칠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30분 봉으로 올라서고 있는 모양 자체는 일단 좋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가 결국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지 로보티즈가 대장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대장은 로보티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새로운 대장을 로보티즈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고요. 이런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그 전에 계속 강했죠. 강했고 여기서 15%가 뜬 게 2월 27일인데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2월 27일, 2월 27일. 이때까지만 해도 에코프로가 더 강했는데, 그 이후에부터 지금 다시 에코프로 BM이 대신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까지는 계속 강했던 대장이었다고 치면 지금 그 자리를 로보티즈가 바꿔서 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빠지려고 하네요. 워낙 2차 전지가 강하니까요. 2차 전지가 강해서 2차 전지가 강하던 것이 좀 눌려야 로봇 쪽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돈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핑거스토리도 여기 위까지 치고 올랐었어요. MDS도 호난테크놀로지 종목들도 눌리고 있고, 그러니까 챗 GPT로 시작했던 AI 쪽이 지금 힘을 완전히 받기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장 그룹은 역시나 셀바스 AI라든지 지금 현재 셀바스, 헬스케어, 여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MDS가 물론 엔비디아의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더 줄여줘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위에 벽을 막고 내려오는 중에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뉴로메카 종목이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저점 28350을 밑으로 깨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세 번째로 떨어지게 되고 1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120 나라MND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내려오는 그림처럼 보이긴 하네요. 상한가를 한번 가는지 테스트할 겸 한 번 더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로보티즈가 한 번 더 위로 치네요. 네, 로보티즈가 한 번 더 위로 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도 같은 로봇 계열이니까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뒤따라서 지금 상승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물 멀티미어도 같이 지금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주색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 그나마 10선을 버티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요. 대장이라면 지금 로보티즈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라온 퍼센트는 똑같기는 한데 움직이는 그런 형태 자체가, 느껴지는 힘의 그런 크기 자체가 확실히 로보티즈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 2차 전지는 정말 강하네요. 기본적으로 뉴스 나올 것들은 다 나왔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배터리 판매 가격도 결국에는 낮아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사실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저는 사실 전기차 그 화재 사건이라고 할까요? 화재 사고의 그런 횟수가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자와 그리고 탑승자의 그런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사실 눌리는 과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너무 눌리지 않아가지고 좀 의아해 하고 있고요. 너무 눌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강제로 끌고 올라간 느낌이 오히려 드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저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매우 강하게 아래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한번 하락 방향을 잡게 되면 10선을 타고서 쭉 내려오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가 가장 페이크이긴 했어요. 이때 내부자 그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때 이후로 저때 매수했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버티는 게 오히려 쉬웠겠죠, 많이. 자, 셀바스 헬스케어도 반등을 좀 하는 모양이고요. 역시 대장은 남다르네요. 역시 대장에서 놀아야 됩니다. 갤럭시 SM, SDO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위로 치고 있네요. 충분히 떨어질 만도 한데 여기 저점을 지켜버려서 올라가는 그림. 연습으로 한번 매매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힘이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한 번 더 뚫는 도전을 하는 게 진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터치를 하긴 했네요. 여기 빨간 선까지 보통 노리는 그런 자리인데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음봉이 나올 타이밍이 되었는데 좀 기다리지 못하고 연습을 해본다는 핑계로 10,000원어치, 18,000원어치를 괜히 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자, 30분이 이제 지나가는 중에 있으니까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버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거나 여기에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선을 계속,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빨간색 선과 녹색 선을 상승하는 거를, 이거를 계속 지키지 않으면 그냥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인 돈도 얼마 안 되니까 매도를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고, 한농화성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10시 반 전까지 이 15,100원 이 정도 가격, 15,400원 여기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일단 매수를 해놓고 매도도 걸어 놓을 거예요. 그 때가 왔을 때 제가 다시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아침에 매매하는, 그러니까 매수가 됐으면 이제 장고로 나타날 테니까 그때 보여드린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것들 한번 보여드렸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월요일마다는 아마 조금 길게 녹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와콤 펜을 이제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글자도 이렇게 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어,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을 되게 돌아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주식책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주식책 읽을 필요도 없고, 결국엔 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트레이딩이고, 이제 이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정말 장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가능했고, 장기간으로 투자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면 그런 펜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때가 오게 되면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식을 잘 공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주식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익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도 다 잘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